계산문 시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투자는 항상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내가 알지 못한 위험이 있죠. 자, 위험이란 말 뜻이 뭐냐. 또 두 번째 뭔가면 이런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유형이 있을 것인가.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처리 방법. 이렇게 한 세트에 세트. 그 다음에 우리 실제 관심 있는 건 어디 관심 있습니까? 투자했을 때 나오는 예상되는 수익률이 중요하죠. 또한 야채 가치. 그죠? 이런 걸 먼저 보시고. 수익률 크게 두 개 있습니다. 기대 수익이 뭐고 요구수익이 뭔가 좀 정리해 보시고. 가치도 뭐 있습니까? 시장 가치와 그 다음에 투자 가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죠. 내가 현재 10억이란 돈을 가지고 어떤 상가 건물 살 때, 우리 항상 상가 건물 살 때 무조건 딱 한 개 건물만 보고 사는 거 아니겠죠. 여러 개 건물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뭔가 이겁니다. 여러 개 투자 대상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물건이 있죠. 물건을 일단 선택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평균 분산 원리가 있고, 두 번째 보니까 포트폴리오. 이와 같은 게 있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분명히 현재 있는 10억과 1년 후에 10억은 분명히 화폐가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폐 가치를 조정해 줄 방식이 있어요.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니까 영업수지 계산표. 이 말은 뭔가 하면 영업수지 계산표는 우리 관심 있는 수익은 분명히 뭐 있습니까? 총수익이 중요하지 않고 이 순수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순수익을 뽑아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보니까 앞에 있나 이런 걸 쭉 해서 마지막에 투자할까 말까. 즉 투자 분석 기법. 이 크게 두 개 있어. 자, DCF란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고 그 반대 NDCF란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는 매년 딱 8개요. 자, 보니까 하나, 둘, 쭉 해서 뭐 있습니까? 6, 여기까지 두 개 구분시키면 있죠. 총 8개 분명히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실 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개론 과목은 이 순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없으니까 이걸 달락달락 끊어서 공부하시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파트가 굉장히 어려우면 이건 버리시라고. 그래서 보통 투자는 우리 전략이 한 8개 정도 하면 그 중에 뭐 있어? 한 5개 정도 맞춘다리 간다, 전략이. 사실 계산 문제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보니까 적어도 여기 내용을 봤을 때 내가 가져갈 거 버릴 거 딱 구분하시라고. 해보시면 알지만 아마 여기까지는 거의 잘 따라옵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온다고. 마지막이 사실 가장 큰 고민이야. 그래서 안 되면 이 두 개 있는 투자 분석 기법은 마지막 것은 뭐 있습니까? 가장 기본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가장 기본 내용 알고 있어서 거의 답을 맞출 확률이 한 35% 되거든. 그것만 딱 정리하고 나머지 그냥 버리시라고. 오히려 그게 훨씬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걸 먼저 보시면서, 자, 먼저 이제 우리 프린터가 계속 할 거예요. 프린터 보시고, 프린터. 그러면 첫 번째, 물론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요 두 개 차이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란 말과 투기 차이가 뭐냐. 이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 자, 보자고. 물론 이제 학문상 구분되는 것은 이 물건 사가지고 취득해서 운영 후에 뭐합니까? 처분이 있는데, 둘 다 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팔고 싶어 하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운영할 의사가 있는 게 어디게 투자고,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게 뭐냐고 어디게 투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시험 나왔을 때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투기에 대한 차이를 딱 묻거든. 요것만 딱 보라고. 다른 건 큰 의미 없으니까 오래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제가 한 목적이 있습니다. 뭘 할 목적인가 하면 우리 투자는 특히
이 내용도 어렵지만 사실은 뭐가 더 어려운가 하면 똑같은 용어 가지고 학자마다 다양한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 자, 일단 치다 간다 이건 집을 사는 거지. 산다 이 말은 곧 뭐 있습니까? 내 돈이 나가는 거 아니죠? 돈이 나간다 이걸 보통 뭐라 하는 말로 비용. 또 뭐라 합니까? 지출고죠. 또한 같이 현금 뭐라 하죠? 이런 게 같은 용어인 걸 먼저 기억하라고. 응? 그러니까 내 돈 나간다 비용 또는 뭐 저기 뭐 있습니까? 지출 또는 현금 유출이라는 용어 쓴다고요. 그 반대급부로 운영한다 이건 내가 이 건물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소득, 이득이라는 용어 쓴다고요. 그 다음에 처분 대가가 뭐냐고 되게 다른 말로 자본, 이득 이렇게 쓰게 돼 있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이득이 뭐냐 이 말 아닙니까? 내가 10억이란 돈을 주고 사가지고 12억 주고 팔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번 건 결국 2억 번 거지. 얼마에 대해서? 투자금이 얼마예요? 10억이란 돈이란 여기에 자본. 10억이란 자본을 가지고 투자한 결과 2억이란 벌었던 거지. 그래서 이걸 자본 이득 쓴다고. 어쨌든 중요한 건 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둘 다 합친 걸 우리 저한테 오는 수익이다 보니까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수익 또는 뭐라 합니까? 수입 또는 소득 또는 현금 뭐라 합니까? 유입이란 용어 쓰겠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학자마다 아주 다양한 용어를 쓰는데 이 같은 용어인 걸 먼저 기억하라고.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좀 용어 정리해보죠. 자, 우리 집 살 때 보니까 10억이란 돈을 주고 산다 이게 총투자. 물론 집 살 때 뭐 있습니까? 내 돈도 있고 내 돈만 다 투자하는 경우 있지만 그 반대 타인 돈을 빌린 경우 있죠. 그죠? 자, 이런 걸 다른 말로 내 돈을 뭐라 합니까? 지분 투자. 타인 돈을 뭐라 하죠? 타인 돈, 남 돈.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다시 지분 같은 말이 뭐냐? 같은 말이 자기 자본. 투자 같은 말이 곧 자본이니까. 저당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무슨 자본? 타인 자본이지. 그죠? 같은 용어인 거 먼저 보시라고. 자, 요건 다른 말로 뭐죠? 총 뭐 쓰면 되겠습니까? 자본 쓰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 10억이란, 자, 이 말 아닙니까? 10억이란 돈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내 돈은 4억, 남 돈 6억 빌렸다 이 말이지. 표현 자체가 그죠? 그런데 이때 하나 물어볼까? 10억을 투자해서 나왔던 수익이 2억이라는 수익이 나왔으면 수익률 몇 프로죠? 20%지. 결국은 10억이란 뭐에 대해서? 총 자본이지. 총 투자지. 그래서 이거 앞에 이제 용어를 쓰는데 총 투자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을 뭐라냐고 이게 다른 말로 총 뭐랍니까? 자본 수익률. 이렇습니다고. 그러면 자기 돈 투자금에 나왔던 수익이 있죠. 이와 같은 걸 뭐라는지 압니까? 이게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 또는 자기 뭐요? 자본 수익률 쓰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당 투자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이 있지. 즉 남돈 빌려서 나왔던 수익을 보통 뭐라 하죠? 이거 은행들은 저당 뭐라 하죠? 수익률 쓰면 되겠죠? 저당 수익률. 우리 이런 걸 은행에서 뭐라 하죠? 다른 말로 이자율 또는 금리지.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용어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야 내가 쉽게 할 수 있거든. 자, 이때 일단 거기서 우리 프린터가 이제 잠시 보자고. 자, 첫 번째 투자 개념과 지렛대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지렛대 효과가 매년 이게 계산 문제 아니면 말로 시험 나올 건데 일단 그 1절 보니 첫 번째 뭐 있습니까? 투자 개념 나이트죠. 그냥 개념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그 말 아닙니까? 현재 금액을 소비한 대신에 미래에 있는 뭐 있습니까? 불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곧 이게 다른 말 투자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미래에 뭐 있습니까? 12억, 뭐 20억 등을 벌 목적이다 곧 이게 투자라고 시공해서. 그러면 잠시 자, 우리 책 보니까 26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기본서. 예, 그 가로 1번 투자에 대한 의의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라고. 첫 번째 줄 설명되어 있죠.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뭐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추구하는 게 뭐냐고 이게 투자다. 밑에 있는 가로 2번 투자에 대한 장점 통과. 뒷장에 자 가로 3번 투자에 대한 단점 그냥 통과하시고 네, 그냥 그런 정도 있다 보시고 실제 중요한 건 267페이지 가로 5번에 있는 지렛대 효과 이건 무조건 기억하시라고. 자 이건 항상 볼 때 뭘 보는가 우리 프린터이죠. 프린터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프린터만.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잠시 우리 지렛대란 말은 꽤 많이 들어본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혹시 개념 나오거든. 이런 거죠.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내 혼자 들 수가 없더라. 내 힘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있습니까? 요 긴 막대기 자, 요 긴 뭐 있음 막대기를 이용해서 요 받침목 즉 이 말은 내 혼자 힘으로 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큰 어떤 뭐 있습니까? 예, 긴 막대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 돌을 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물어보자고. 지렛대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결국은 내 어떤 힘을 활용하는 겁니까? 타인의 힘을 활용하는 거예요. 남 힘이지. 자, 다시 이런 거예요. 다른 말하면 자 보세요. 투자할 건데 내 돈만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보다 결국 누구 돈? 타인 돈을 활용해서 궁극적 목적은 잠시 은행 이자가 중요합니까? 남 돈 이용해서 나한테 떨어질 수 있는 지분수익이 중요합니까? 투자 목적은? 투자 목적은 어떤 수익이 중요한 거죠? 지금 총 자본 수익이 중요한 거요? 아니면 지분 수익이 중요한 거요? 아니면 은행 금리가 중요하냐고? 궁극적 목적이 뭐? 투자 목적이 뭔데? 어떤 수익? 내 수익이잖아. 그지? 그럼 결국 이 말이네. 은행 돈을 활용해서 내가 자기 자본 수익이 어떤 변화가 있냐 파악할 목적이라고. 자, 다시 해볼게.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렛대 효과라는 거는 지분만 투자해서 나왔던 수익보다도 그죠? 결국은 누구 힘? 타인 돈이지. 저당을 활용해서 궁극적 목적은 무슨 수익이에요? 지분 수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파악할 목적이다. 그러면 반드시 좀 이따 제가 천재에서 문제 풀겠지만 우리 과거에 있는 문제 풀겠지만 가장 중요한 뭐가 중요하면 은행 이자 즉 다른 말 저당이 있지. 타인 돈이 딱 들으면 이거 좀 몽땅 다 지렛대요. 다시 할게요. 원래 지렛대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타인의 힘을 빌려서 자기 자본 수익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파악할 목적인데 이때 보니까 때에 따라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손해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자 일단 거기 있는 뭐 있으면 프린트 있을 거예요. 항상 나오거든. 지렛대란 개념이 딱 나오지. 나오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 말 나와야 돼. 남돈. 그러니까 타인의 돈을 지렛대 삼아서 결국 뭐 있습니까? 자기 자본 수익이 어떤 변화가 있어 파악할 목적이니까 차입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차입금, 즉 융자 뭐 이런 게 들어와서 거기다 뭐 있습니까? 궁극적 목적은 지분 수익의 변화 정도를 파악할 목적이지 총 자본 수익 변화 파악할 목적 아니에요. 그건 좀 정리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가로 2번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분명히 3개 있다죠. 자, 분명히 거기서 뭐 있습니까? 정의 지렛대, 또 뭐가 있죠? 부의 지렛대, 또 뭐가 있습니까? 0이 있어요. 자,
여기 무슨 말이냐? 잠시 보자고. 한번 따져볼게요. 이 정이란 말과 부란 말과 영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죠. 항상 보는 시각은 내가 이익을 볼 수 있고 내가 손해 볼 수 있거든. 내가 그건 누구냐? 결국은 누굽니까? 지분. 뭘 활용해서? 자, 다시. 은행 금리, 은행 이자를 굉장히 싸게 빌려면 내가 이익에서 내요. 이익이지. 그 내가 이익을 본다 이게 정이라고. 다시. 은행 이자 굉장히 비싼 만큼 내가 손해 보겠지. 손해 본다고 이게 다른 부랍니다. 그다음에 은행 이자를 빌려왔지만 내가 손해도 이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게 0이거든. 자, 다시. 그럼 결국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 여기 은행 이자야. 여기 결국은 지분이고, 은행 이자가 싼 만큼 지분 수익은 올라가지. 그죠? 은행 이자가 비싼 만큼 지분 수익은요?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은행 이자에 따라 결국은 지분 수익이 달라지는데 그 결과 지분 수익이 높으면 이익을 본 게 정이고 손해 본 게 부지.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이거 문제 풀 때 안 되면 이렇게 푸시라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라고. 양쪽 끝에 뭐 있습니까? 저당 수익률과 그 다음에 지분 수익을 써놓고 있지. 중간에 뭐 있습니까? 총 자본 수익을 일단 써놓으세요. 총 자본 수익을 이렇게 놓고 뭐라는가 하면 우리 총 자본 그냥 기준 중심. 다만 중요한 건 은행 이자와 결국은 지분 수익과의 관계인데 아까 했듯이 뭐 있습니까? 은행 금리가 싼 만큼 내가 지분 수익은 이익을 본다고. 그래서 지분 수익 이익을 본 게 곧 이게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여기 정이지. 거꾸로 은행 이자가 저당 수익 곧 은행 이자야. 여기 굉장히 비싼 만큼 나는 뭐야? 지분 수익은 떨어지겠다. 그죠? 이와 같은 게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무슨 지랬대?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수익률이 손해도 이익이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우린 영지를 쓴다고. 네? 그러면 다시 보자고. 문제 푸는 요령이 있네. 그죠? 지분 수익이 가장 높은 게 정이고 이익 봤으니까. 지분 수익이 가장 낮은 게 부지. 손해 이익이 없는 것도 영이거든. 제가 좀 더 문제 풀 건데. 그러면 자, 다시 이어보죠. 만약에 저당 수익률과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과 그 다음에 여기 지분수익이 있으면요. 자, 보세요. 지분이 가장 높단 말은 결국은 거꾸로 말하면 저당이 가장 낮은 거지. 생각해 보라고. 보면 이 말은 결국은 정이지. 근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안 내. 요걸 싹 빼버려. 왜? 이건 눈에 보이니까. 그죠? 지분이 딱 이 나온 순간 얘가 더 크면 이거 당연히 뭐 이 정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빼버리게 시험 낸다 이렇게. 요거 두 개만 따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말은 그 이면서 항상 뭐 지분이 분명히 있는 거지. 그래서 뭘 보는가 하면 이거 저당을 딱 따지라고. 그래서 저당이 가장 낮으면 이거 뭐예요? 낮단 말은 결국은 지분이 가장 높은 거지. 이건 정이지. 거꾸로 이렇게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당이 가장 높다면 은행금 비싼 거지. 그 나는 손해보는 거지. 요건 부잖아. 그죠? 이 값이 같으면 0법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절대 시험은 요걸 그냥 숨겨놓는다고. 요걸 빼고 뭐 있으면 앞에 있는 요거 두 개 가지고 모든 시험 문제 풀게 돼 있다고. 요걸 먼저 하시라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예, 다시 실적 있는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맨 밑에 예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시 문제. 자, 이걸 꼭 푸시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계산 문제 그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항상 나오거든. 예, 여기 보세요. 문제는 우리 지금 아마 계산 문제 제가 한 서너 개 정도 풀었을 건데 각각 있는 계산 문제마다 푸는 요령, 어떤 기본 포맷이 있다고. 그 포맷을 따라가면 쉽게 갈 수 있다고 이게. 그러면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항상 나오거든. 총 투자 쓰고 양쪽 끝에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놓고 있지. 그냥 그대로 이 속에 집어넣어.
그대로. 그럼 거기 있는 내용 보니 현재 뭐 있습니까? 나와 있듯이 투자 금액 얼마요? 나왔던 수익이 2억이지? 그죠? 그런데 자기 돈 얼마요? 그 남 돈 6억 빌린 거지. 근데 첫 번째 밑에 보니까 자, 거기 있는 2번 대출 금리가 첫 번째 기억 몇 프로? 자, 잠시. 요걸 다른 말로 저당 수익이야. 같은 말이. 그럼 궁극적 목적 뭘 파악할 목적입니까? 여기 무슨 수익이지? 지분 수익 파악할 목적이지. 자, 두 번째 은행 금리 몇 프로? 이 지분 수익 얼마 될 것인가? 세 번째 저당 수익이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은행 이자가 변함에 따라서 저당 수익이 어떻게 달라질까 봐보죠. 그런데 잠시 아마 여러분 잘 알지만 이자가 비싼 만큼 나한테 오는 수익은 점점점 줄겠지. 그죠? 그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첫 번째 봐볼게. 이제 10억을 투자한 결과 나왔던 수익이 얼마요? 2억이지. 그 수익률 몇 프로? 자, 그런데 이 투자 금액이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입니까? 아니면 지분 투자 금액에서 나왔던 수익입니까? 총 투자지. 이걸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총 뭐라 하지? 자본 뭐에? 수익률이지. 그죠? 쓴다면.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우리 항상 남 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10억을 투자하면 나오는 순수익이 2억인데 실제 투자 내역을 보니까 남 돈 빌렸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내 손에 지른 금액은 남 돈 빌렸던 이자 뺀 나머지 금액을 내 손에 지른 거지. 그죠? 그러면 자, 6억에 10%면 이자 얼마요? 6천이지. 그럼 이제는 2억 중에서 보니까 6천만큼 이자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손에 지른 금액이 얼마지? 1억 4천 되겠지. 그러면 중요한 건 내 돈 얼마 투자했어? 4억이 얼마요? 1억 4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수익률 몇 프로요? 35%지. 자, 다시. 자, 두 번째는 이건 금리가 20%야. 이면은 이럴 때 뭐 있어? 이자 얼마요? 6억 20%니까 1억 2천 되지? 그럼 결국은 2억 중에 1억 2천만큼 남 돈 빌렸던 갚으면 내 손에 지른 거면 얼마요? 8천이지. 그죠? 이때 내 돈 얼마 투자했습니까? 4억에 8천 되면 몇 프로입니까? 20%지? 그죠? 자, 마지막에 보니까 6억에 25%면 이자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요. 그럼 2억 중에서 1억 5천만큼 이자를 주면은 내 손에 지른 거면 얼마지? 5천 되죠? 나 얼마 투자했습니까? 4억을 투자했던 것에 대해서 5천 나온 거지? 12.5% 된다고. 자, 일단 우리 거의 다 시험은 항상 요거 뭐라 그냥 요거 딱 주어지고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자기 자본식 얼마 될까 항상 묻는다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런 틀만 만드시면 금방 따라갈 수 있다고 이게. 자, 그런데 잠시 보자고. 은행 이자가 얘보다 낮지. 그죠? 낮으면 여기 있나 뭐 있으면 지분 수익은 얘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요건 내가 이익을 본 거에 손을 본 거지. 다시 할게. 이렇게 할게. 그러지 말고 원래 10억을 투자하면 2억 벌지. 그죠? 그러면 10억이 2억이면 4억이면 얼마 나야 돼? 정상은 8천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억이 2억이 있을 때. 근데 이 기업 같은 거 뭐 있습니까? 10억, 4억을 투자한 결과 얼마 손 지었습니까? 1억 4천이지. 요건 내 이익 본 거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본 거지.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돼. 이런 걸 다른 말 뭐라 합니까? 내가 이익을 본 게 정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 이자가 낮은 만큼 뭐요? 난 이익 보는 거잖아. 다시 자 이제 퍼센트 볼게요. 퍼센트죠. 자, 원래 정상적인 수익이 몇 프로예요? 20%인데
요 니은번은 은행 금리가 20%니까 자기 잠수 얼마지? 20이지. 요 차이가 있어? 없지. 요런 걸 뭐란 줄 알아? 이게 다른 말로 영지렛대. 또는 같은 말로 중립적 지렛대 씁니다. 쓸 때. 그러니까 손해 이익이 없다는 거야. 근데 다시 D급번은 다시 정상적인 수익이 얼마나 나야 됩니까? 20인데 요 D급번 남돈 빌려간 순간 나한테 오는 수익은 이건 오히려 남돈 빌려 손해 본 거지. 그죠? 왜 손해 봤습니까? 은행 이자가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이건 다른 말 뭐라죠? 자, 요 그림이 여기 있는 요 그림이라고. 요 그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이렇게 하라고. 동네 놀이터 있는 시소 있지. 시소 모양 생각하라고. 한쪽이 낮으면 반대쪽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그림 나도. 설마 동네 놀이터 있는 시소가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그거 없는 거야. 무조건 가면 계속 올라가든지 계속 떨어지든지 갔던 딱 세 개밖에 없다고. 여기 있는 이 그림 보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물론 시험지 줄 때 뭐 있으면 절대 지분수가 안 줘져. 그냥 숨겨준다고. 요 두 개만 따지거든. 그럼 지금부터 공부할 때 하지 말 이래 하자고. 은행 이자가 이면서 낮으면 내가 이익 본 거지. 이자가 높으면 내가 손해 본 거지. 이것만 생각하고 갖고 있으라고.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설명은 그와 같이 설명되어 있지만 항상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 문제를 두 개 내거든. 자, 문제 내볼게.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자, 저당 수익률과 그다음에 총 자본 수익이 있을 때, 여기 더 크다면 시험 나온다고. 남은 첫 번째 가지 문제 묻는 게, 얘는 현재 정인지, 분지, 또 뭐 있습니까? 영인지 먼저 밝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럴 때 총 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 중 누가 더 클 것인가? 응? 아니면 저당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지분 중 누가 더 클 것인가 시험 나온다고. 그러면 잘 알지만 무조건 이건 저당이 가장 낮지. 그러니까 저당과 결국은 지분만 따지라고. 저당이 낮으면 결국 무조건 뭐지? 이건 정이지. 정이란 말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지분 수익이 제일 높은 거 아니야? 그지? 이런 문제 풀으라고, 풀 때. 딱 이렇게 시험 나와, 문제에서. 자, 두 번째. 자, 일단 요거 묻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특징 묻는데. 자, 여보세요. 만약에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려간 부채비율이 더 많다면 그 결과 지분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다시 보자고. 자, 다시 말로 할게요. 정이란 건 타인의 돈을 빌려서 내가 이익 본 거지. 그러면 여러분 같은 정인 경우에 타인 돈을 더 많이 빌려가겠습니까? 더 적게 빌려가겠습니까? 정이란 게 결국 뭐 있으면 타인 돈을 빌려서 내가 이익 본 거 아니야? 그 돈을 더 많이 빌려가겠습니까? 더 적게 빌려가겠습니까? 더 많이 빌려가지. 왜 더 많이 빌려갑니까? 더 많이 빌려간 만큼 더 높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지분 수익이 뭐 더 올라간다는 거지. 그렇지? 부란 건 결국 뭐 있습니까? 타인의 돈을 빌려서 내가 오히려 손해 본 거지. 그러면 내가 손해 보는데 남 돈 더 많이 빌려갑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결국은, 그럼 이 말은 결국 역으로 말하면 뭐 있으면 타인의 돈을 더 많이 빌려간 만큼 내가 손해볼 확률이 더 크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지분수익이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0이란 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본전 본 거지. 네? 본전 보면 남 돈을 아무리 빌려가든 적게 빌려가든 무조건 지분수익은 변화 없습니다. 자, 요거 정리해 볼게. 자, 7번 보자고. 다시 보자고.
은행 이자는 똑같아. 다만 내 돈과 남 돈 빌려간 형태가 좀 달라지는데 내 돈은 2억을 투자하고 남 돈은 8억의 돈을 빌렸다 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현재 보니까 이자가 10%면 얼마? 이자 8천 되겠지. 다른 건 똑같습니다. 2억 중에 이자 8천 빼면 내 손에 지른 건 얼마요? 1억 2천 되겠지. 나 현재 얼마 투자합니까? 내 돈? 2억 투자해서 1억 2천 나왔지. 몇 프로야? 60%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과거보다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려간 만큼 정의란 건 오히려 지분수익이 뭐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감기하지 말고 생각해보라고. 나 현재 남 돈 빌리면 이익 보고 있대. 그럼 당연히 더 많은 돈 빌리고 갈 거 아니야. 왜? 더 큰 이익 가져가 있어. 누가? 나한테 오는 수익을. 그 말이 이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시 요거. 8억의 이자가 25%면 이자 얼마든지 합니까? 2억이에요. 2억. 그러면 내 손에 지른 건 얼마지? 0되지. 그러면 내 돈 투자 금액이 얼마요? 2억에 0이면 몇 프로? 0 아니에요. 과거에는 6억을 빌렸을 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자기 자본수익이 12.5%였습니다. 수익률이 그나마. 예, 여기 있는 8억을 빌려간 결과 수익률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 말은 오히려 타인의 돈을 빌리면 불안건 더 자기 자본수익이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말 아닙니까? 불안건 현재 내가 남 돈 빌리간 결과 손해 봤는데 남 돈을 더 많이 빌려가면 더 큰 손해 볼 거 아니야. 생각해 보건데, 그죠? 그 다음에 자 8억에 20%면 이자가 1억 6천이지, 그죠? 내 손에 지른 건 얼마요? 4천 되겠지. 2억 중에서. 그러면 내 돈 현재 얼마? 2억 투자한 거 아닙니까? 에 대한 4천이면 결국 몇 프로요? 자, 중립이란 거 내가 손해 이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남 돈을 많이 빌려가든 적게 빌려가든 지분수익 변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요거 꽤 중요한 거 지금 꼭 기억하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그러면 이때 보니까 자, 우리 거기 있는 내용 봤으면요. 마지막 두 번째. 따라서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보통 일반적인 것은 뭐 있습니까? 일반적인 것은 이런 보통 돈을 빌려갈 목적은 내가 이익을 볼 목적이 손해 볼 목적이에요. 이익을 볼 목적이지. 그래서 보통은 뭐 있습니까? 수익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자, 중요한 거 이거요. 그 결과 나중에 원금 이자 갚는 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느낌은 우리 보통 이런 시험 되거든요.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은 올라간 만큼 위험도 감소한다 이랬네, 낼 때. 응? 근데 생각해보죠.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려간 만큼 나중에 원금 이자 갚는 게 훨씬 어렵지.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이 아니라 뭐 있습니까? 위험도 동시에 뭐 한다고? 예, 올라간다. 이 말 꼭 기억해야 돼. 우리 과거에 말로서 나왔던 문제 중에 이 한 5번 나왔을 때 3번이 좀 요거 틀면 했다. 요거 가지고. 응? 위험도 떨어진다 심 나온다고. 요건 좀 조심하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다시. 자, 요거 꽤 중요한데, 만약에, 자, 보세요. 정의 지렛대가 부의 지렛대로 바뀔 수 있어. 네? 부가 정으로 바뀔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요 원인 자체가 누구냐, 이게 시험 나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대출 비율이 달라지면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칠판 보자. 요거 기억 정 맞지? 정이야 무조건. 결국은 이 뭐예요? 얘보다 높은 거니까, 그지? 정인데, 자 보세요.
남돈을 6억 빌려가도 얼마요? 정이지. 얘보다 높으니까. 8억 빌려가도 뭐요? 정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다시 부. 요거 부 맞지? 디귿번? 그러면 남돈을 6억 빌려가도 12.5% 이거보다 낮지? 부지. 8억 빌려가도 0%가 이거보다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건 대출비율이 달라진다 해서 정이 부. 부가 정 바뀌어? 그건 아닐까요? 정은 정이고 부는 부지 무조건. 은행 뭐 있습니까? 대출이 달라진다 해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자 보죠. 똑같은 6억인데 잘 보세요. 6억인데 금리가 10%면 뭐야? 정이고 25%는 뭐예요? 부지. 그죠?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무슨 차이요? 이자율. 같은 말이 뭐지? 주당 수익률 차이입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하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말로써 문헌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 가장 지렛대란 개념을 딱 묻는 순간 무조건 뭐 들어와야 돼? 뭐 들어와야 돼? 그잖아. 아니, 남돈이 없으면 지렛대는 말이 성립 안 된다고. 남돈을 빌려, 이 말하면 남돈을 지렛대 삼아서 자기 자본수익 변화를 파악할 목적이다 보니까 무조건 타인의 돈이 들어와야 돼, 항상. 그리고 두 번째, 정이냐 부를 딱 묻는 순간 무조건 요 저당 수익이 가장 낮으면 정, 높으면 부지. 이렇게 가면 돼. 그 다음에 요거 묻는 거. 근데 이건 아마 문제 내면 요거 두 개 거의 낼 거예요. 요 두 개를. 요 두 개 가지고 정은 거의 시험 안 내거든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묻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요 계산 문제 항상 요거요. 딱 요거 푸시면 돼. 무조건. 그러니까 모든 건 물론 이거 이외에 또 다른 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모든 거 이 틀을 맞춰서 그냥 문제 푸시라고. 그게 더 빠를 거니까. 자, 일단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프린터 있는 내용 보니까 프린터용. 자, 일단 거기 종류에서 정과 부를 보시는 이름 참고로 있죠. 요거 하셔야 돼. 잠시만. 이 용어 있지? 자, 나중에 다시 할 건데 우리 은행 금리를 이걸 뭐라 하지? 다른 말로 이자율이지? 같은 말이 뭐냐? 수익률. 자, 같은 말이 뭐냐? 이게 할인율, 할정률. 같은 말이 환원율. 이 보는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죠. 자, 차입자가 은행에 돈을 빌려가면 매달 갚는 게 뭐지? 이자지. 거꾸로 이 대출한 돈을 빌려주고 대돈을 받는 거 아니야? 대돈을 받는다 이게 받을 숫자야. 이 수익률이라고.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은 어떻게 수익률, 차입자 이자라면 이게. 그러니까 보는 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같으니까 같은 용어인 걸 먼저 기억하라고. 자, 나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프린터 보니까 1번 내가 뭐인가 하면 두 번째 부 보니까 저당 수익된 저당 환원율 써놨지.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종합환원율 총 자본수익 같은 말입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밑에 갈로 3번 특징 가보니까 1번 정의 지렛 때는 융자비율이 높을수록 지분수익은 뭐 한다고? 커진다 그지? 자, 2번 보니까 부의 지렛 때는 뭐라 했습니까? 융자비율이 높을수록 지분수익은 감소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영 지렛 때는 뭐 있습니까? 부채비율이 변해도 지분수익은 변화 없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의 지렛 대시 수익도 올라가지만 그 반대 위험도 뭐 한다고? 증가되기지. 단 타인 돈을 많이 빌렸을 때. 그죠? 그 다음에 5번 동일한 조건에서 정의 부가 정의로 바뀔 수 있는 요건은 뭐예요? 저당 수익. 즉 은행 이자율 차이지 부채비율 대출액 차이 아닙니다. 그건 좀 정리하시라고. 자, 밑에 공식은 그냥 넘어가자고. 저까지 했는데 우리 책은 설명이 꽤 많거든요. 많은데 자, 책 가볼게. 267페이지.
자, 가로 1번 지렛대 효과에 대한 어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칠판보고 지렛대 효과 어휘 딱 묻는 순간 지렛대는 뭐 나와야 돼? 항상 요거 요 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 1번 보니까 타인 자본 밑줄, 동그라미 2번 자 금융기관 융자, 그죠? 또는 융자 등 차입 밑줄. 자, 세 번째 뭐나 있습니까? 세 번째는 타인 자본 활용으로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반대 급부로 위험도 커지겠지. 자, 네 번째 보니까 전세는 타인 돈 맞지? 그죠? 이것도 일종의 지렛대 효과죠? 그러니까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무조건 타인 돈 드는 순간 몽땅 다 지렛대를 보시라고. 뒷장 가볼게. 268페이지. 가로 2번 가볼게요. 동그라미 1번 정의 지렛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여튼 다양해서 놨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뭐가 중요합니까? 정은 항상 뭐 나와야 돼? 자, 두 개. 저당수익이 가장 낮고 지분수익이 제일 높아야 되지. 그거 마시면 돼. 그 이것저것 설명되지만 다 이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이 책을 쓴 분이 굉장히 꼼꼼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 박스에 있는 보니까 세 번째 그 내용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기억, 니은 지금 똑같단 말입니다. 이거, 그죠? 기억은 뭐예요? 정이란 거 뭐요? 저당 수익률보다 총 자본수익이 더 큰 거지. 자, 니은번 기억, 니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 니얼번 같은 디귿 니얼 같은 말이라고. 그 니얼번 가볼게. 부채비율이 커지면 자기 자본수익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미연 비업, 비업 같은 말이죠. 미연 비업. 그러니까 기억 니은 같은 말, 니은 디귿 니얼 같은 말, 미연 비업 같은 말이 이거. 자, 비업번 가보겠습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한 경우라도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그만큼 뭐 있습니까? 위험도 커지겠지. 그럼 이거는 잠시 보세요. 어쨌든 정의든 부도 관계없어. 남 돈을 많이 빌릴 만큼 무조건 위험이 커진다는 거야. 그래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부의 지렛대도 거기 박스 안에 보니까 세 번째 전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 기억 니은 있죠? 정리하시면 돼요. 기억 니은, 니은번 할게요. 기억 니은 같은 말이니까 니은번 부의 지렛대 1대 부채비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은요 하락하죠. 자, 디귿번 중립적 지렛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얘도 뭐 있습니까? 기억 니은 같은 말이니까 니은번 가볼게. 중립이란 건 부채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이 변하지 않는 거죠. 이거로 보시면 되겠네. 자, 밑에 연습 문제 이건 풀어보셔야 돼. 풀어보시는데, 자, 연습 문제 중에 중요한 건요. 거기에서 항상 뭘 보는가 하면, 자, 맨 밑에 있는 미연번이 있지.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있지. 얘도 반드시 수익률, 순수익 있죠. 이거 보세요. 요 수익에 포함해야 돼. 현재 0%니까 변화 없지만, 거긴 1년간 지가 변동 딱 들으면 이건 뭐 있습니까? 내가 이익을 보면 지가 올라가면 이익 본 거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지만, 자, 지금은 0%면 지금 계산할 필요 없지만 우리 실적이 가격 올라간 만큼 여기 수익 포함해야 돼.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뒷장 270페이지 부동산 투기 그대로 쫙 통과. 자, 여기까지 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272페이지 가볼까? 그 예제 문제 있네.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뭐라 있는 건 내용 보니까 타인 자본 활용하지 않는 경우, 타인 자본 활용한 경우 두 개 있거든. 그죠? 그러면 자, 이걸 어디 적을까? 여기 해볼까? 자, 일단은 항상 남은 총 투자.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수익, 지분과 저당. 첫 번째 보니까 타인 돈을 갖다가 활용하지 않는 경우, 그죠? 이 말은 자기 돈만 다 투자한 거예요. 두 번째 타인 돈 얼마요? 50% 활용한 경우지, 그죠?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현재가 얼마 투자했습니까? 얼마 투자했어? 10억이고 이자가 얼마요? 네? 이자 2%요? 금리 네? 4%지? 쭉 가볼게. 자, 두 번째 보니까 순영업소득 얼마요? 연 3천이지. 3천만 원이고 그 뒤에 반드시 못 오는 거면 지난 1년간 뭐나 했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지. 올라간 만큼 나 이익이거든. 그거 보자고. 자, 몇 억에? 10억 올라간 거 아니야? 그지? 지금 올라갔으니까 이익 속에 포함하라는 거야 이걸. 요거만 주시면 안 된다고. 얘가 5천 되겠지? 그죠? 그런 다음에 금리가 현재 2%. 자, 그러면 7번 언제? 4%지 이게? 자, 첫 번째 타인 돈을 빌리지 않는 경우 이 말 나와있죠? 그러면 남 돈 빌리지 몽땅 다 내 돈 다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에 얼마예요? 10억에 나온 수익이 5천 나올 거 아니에요? 유형이니까. 10억에 5천이면 얼마예요 이거? 5%지? 근데 네 연번은 남돈 50% 빌렸으면 내 돈 얼마예요? 남돈? 금리가 얼마라고? 4%지. 이자금 얼마지? 2천이면 5천 중에 이자 2천 주면은 내 손에 지른 금 얼마지? 3천이지. 그죠? 그 내 돈 얼마 투자한 거야 이제? 내 돈 5억에 대해서 뭐야? 3천이지? 몇 프로예요? 요거 묻는 건 문제가. 이게 우리 작년 지장내 시험 나온 거야. 똑같은 내용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시험에서. 하여튼 이렇게 문제 푼다 생각하면 돼. 자, 지금은 그냥 이런 게 풀 수 있구나. 이렇게 문제 푸는구나. 그거만 하시면 돼. 내신 들어가지 말고. 원래는 아마 거의 예상컨대 계산 문제 거의 나올걸? 여기선 100%. 자, 네,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자, 우리 천재. 자, 이제 천재 갑니다. 어디 보는가 하면은 저기 있는 126페이지. 천재. 자, 126페이지. 그 중에서 1 시리즈는 그냥 넘어가. 이런 우리 1-1번 가볼게요. 투자란 것은 장래 현금 수입과 현재의 현금치를 서로 바꾸는 건데 이건 절 틀면 못 내거든. 그거하고 또 하나 더 볼 게 뭐 있는가 하면 1-3일 가볼게. 3일. 자, 여보자고. 그럼 집을 사고 상가 살 때 주로 어떤 걸 고려합니까? 나 집 싼데, 나 상가 산데, 나 투자한데 할 주로 뭘 고려합니까? 수익? 수익을 고려해? 다른 걸? 결론은 뭐야? 모든 걸 다 고려하지? 아니야. 이왕이면 위치 좋고, 위왕이면 수익이 높고, 위왕이면 뭐 있어? 위왕이면 어떤 좋은 곡이 들어오고, 그거 다 고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 우리 1-3일처럼 나오지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냥 통과하라고. 이런 건. 그 다음에 1-3-2도 투자에 대한 장점 나오지. 이게 절대 틀면 못 내. 그러니까 뭐든 시험 나왔을 때 장단점 나누면서 그냥 넘어가라고. 관계없으니까. 그런 거에 장난치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그냥 넘어가면 돼. 자, 다만 이제 지금 할 게 뭔가 하면 2-11부터 2-11부터 2-14까지 다 같은 거야. 자, 잠시 저기 칠판 보시고
지렛대란 개념이 딱 나오는 순간 뭐 나와야 돼? 이 말 나오면 끝이라고. 응? 그러니까 2-11 보니까 차입금 밑줄, 2-12 가보니까 전세금 밑줄, 2-13 가보니까 저당권든 전세대든 밑줄. 응? 2-14 여기 중요한 답변 해볼게. 14는 좀 모셔야 됩니다. 융자에 대한 밑줄. 다 남돈이지? 자, 2-14 가보겠습니다. 융자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차익 금리보다 집값이 훨씬 더 크게 뛰었어. 그래서 난 자본 이득 본 거지. 이 지렛대 효과 맞습니까? 맞지? 다시 한 번 더. 2-14 다시 해볼게. 융자 받아서 아파트 구입했는데 차익 금리가 집값보다 훨씬 높대. 그래서 난 자본 손실 봤거든. 자본 손실 본 것도 저기 있는 지렛대 효과 맞습니까? 맞지? 이거 무슨 지렛대인데? 부지? 자, 결론 보자고. 뒷말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내가 이익을 본다 손해본다 신경 쓰지 말라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이익을 보면 뭔데? 정이고 손해보면 뭐요? 부란 말이야. 신경 쓰지 말 앞에 뭐 들어와야 돼 무조건. 융자, 대출, 저당 이 말 딱 들어오는 순간 저 전세권 들어오는 순간 전부 무조건 지렛대야. 그건 보시면 돼. 그 다음에 2-21 갑니다. 자, 정이란 건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보다 높아야 되지. 이 말은 저당이 낮을 때 뭐 있습니까? 정 아니야? 2-2 가볼게. 부란 거는 부채비율이 커지면 부는 내가 손해본 거지. 그죠? 손해봤으니 남 돈을 더 많이 빌려갈수록 내가 더 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은 더 하락하죠. 자, 그 다음에 2-23 갑니다. 부의 지렛대 효과일 때 발생하면 할 경우에 부채비를 낮추어서 정의 지렛대 효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지. 다시 여보자고. 이거 묻는 거야. 정의 부로 정의 바뀔 수 있는 결국 뭐 은행 대출 비율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무슨 차이요? 금리에 대한 차이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결국 이거니까. 그 다음에 2-24 가볼게요.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 같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중립적 지렛대지. 이럴 때 부채비율이 변해서 결국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자기 자본 수익 변화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2-31 갑니다. 융자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지. 2-3-2-1 자, 같은 건데 자,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데 이 첫 번째 지렛대 효과는 지분 투자 대비 투자 수익률 진폭은 곧 지렛대를 뭐 더 크게 하는 거지. 그죠? 그냥 넘어가자고. 자, 2-41번 가볼게요. 41, 42, 43 같은 거예요. 융자비율이 커지면 지렛대 효과가 커질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겠지. 같은 말 2-42 가보니까 부채비율이 커지면 지분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부담의 위험도 커진다. 그죠? 2-43 가볼까요?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 같은 위험도 뭐하다고? 커진다. 결국은 이 말은 타인 돈을 많이 빌린 만큼 위험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 이렇게 다양하게 시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이건 무조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잠시만. 자, 뭐가 제일 중요해? 시험 번에 가장 많이 틀리게 낼 수 있는 건 정부 요거 묻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찾는 거. 요런 거 있지? 이런 대부분 답을 만든다고 문제가. 이건 딱 5개 지문 나와. 깔끔하게. 그러니까 특히 장날 오직 과거에 장날을 가장 많이 치던 이 문구가 뭐냐? 요거. 2번 우리 과거에 4번 이게 총 4번 나왔는데 4번 중에 3번 틀만 냈다고. 위험도 감소한다 시험 낸다고. 됐죠? 자, 일단 우리 그 프린트에 제가 일부러 틀리게 낼 수 있는 뭐를 표현해놨어. 프린트에. 그걸 잘 정리하시라고. 자, 됐습니다.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투자 위험과 관련된 된 내용 갈게.